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원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손 역할을 대신해주는 공합기기 그리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 그리퍼란 무엇일까요? 에어척 또는 에어핑거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봇의 손이 되어서 작업물을 잡았다가 놓는 역할을 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과 손가락 역할을 하는 조와 핑거를 이용해서 물체를 집어들어 다른 위치에 배치하거나 가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그리퍼가 잡을 수 있는 물체들은 아주 얇고 작은 칩이나 PCB부터 두껍고 큰 엔진 블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리퍼의 장점과 적용 산업, 종류, 선정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퍼의 장점입니다. 공합 그리퍼를 사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합을 유체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중량이 가볍습니다. 유압식에 비해서 비교적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된 로봇 및 설비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두 번째, 비용 효율적입니다. 유압식에 비해서 가벼운 설비 구조와 재질로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쉽고 빠른 파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지력이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발생하는 힘을 뜻하는데요. 유압식에 비해서 가벼운 공기 유체 특성상 공기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파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액추에이터로는 이동시키기 까다로운 다양한 모양의 물체들을 파지할 수 있는데요. 그리퍼의 형태, 파지력, 스트로크, 조의 형태 변경에 따라서 다양한 특수품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이 용이합니다. 그럼 그리퍼는 주로 어떤 산업에 사용될까요? 그리퍼의 적용 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집을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삽입장치, 조작 및 자동기계, 시험기계 및 배치조립 시스템 같은 특수장치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산업군을 나열해보자면 로봇 공학 설비, 반도체 설비, 자동차 제조 설비, 의료기기 제조 설비,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 사출 성형 및 플라스틱 성형 설비, 실험실 처리 설비, 식품 제조 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 등 그리퍼 사용 산업군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퍼도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분류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리퍼의 종류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의 개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손 역할을 하는 이 조는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의 개수에 따라서 조가 2개면 2조 그리퍼, 3개면 3조 그리퍼, 4개면 4조 그리퍼 등으로 분류합니다. 6조 그리퍼는 특수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개폐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개폐 방식에 따라서 평행 개폐 그리퍼와 각도 개폐 그리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조가 평행 이동을 하면 평행 개폐 그리퍼, 조가 일정 각도만큼 회전을 하면 각도 개폐 그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동작 구조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웨지, 링크레버, 렉 앤 피니언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웨지 타입은 경사진 모양의 플런저가 수직 이동을 하면 접촉면에 닿아 있는 조가 슬라이딩 되면서 수평으로 힘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내부 접촉 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내마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경사진 각도에 따라서 파지력과 파지 거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링크 레버 타입은 가장 단순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부품들 간의 사이에 지지점을 고정해서 상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중소형 그리퍼에 적용이 되고요.
링크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링크 B에 따라서 파지력과 파지거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렉 앤 피니언 타입은 렉과 피니언이라는 부품의 맞물림에 의해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중대형 그리퍼에 적용이 되고요. 기어의 크기에 따라서 파지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어가 커지면 그리퍼와 파지력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번외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의 그리퍼들을 조합하기도 하는데요. 조합품의 예를 들자면 회전 실린더와 웨지 그리퍼를 조합한 회전 그리퍼가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와 그리퍼를 조합한 밸브 조합형 그리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퍼 선정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단계에서 자신과 맞는 그리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공기 압력과 파지력입니다. 그리퍼의 파지력은 공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기 압력을 증가시킬수록 파지력도 비례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리퍼 선정 시에는 공급 압력과 필요 파지력을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그리퍼가 들어올릴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체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잡아야 하는 물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그리퍼의 조건 또한 달라집니다. 작고 가벼운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작은 그리퍼를 사용하면 되지만 크고 무거운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크고 파지력이 높은 그리퍼를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핑거의 길이와 형태입니다. 핑거와 물체의 무게중심 간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멘트 값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핑거 길이와 형태를 고려해서 최대 작용점 거리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마찰 계수입니다. 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마찰 계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파지력 또는 핑거의 형태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의 경우 같은 모양의 같은 무게라고 해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파지력을 더 높이거나 핑거에 홈을 파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율입니다. 그리퍼가 장착된 부위의 작동 속도, 회전 속도에 따라서 안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에 따라 안전율이 10배에서 20배까지도 높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봇 선단같이 회전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심력이 적용되고 빠른 로드레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의한 충격력이 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입니다. 그리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액추에이터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좋은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클린룸의 경우 전용으로 정밀 설계된 그리퍼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는 더스트 커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퍼는 무엇인지, 장점과 적용 산업, 종류, 선정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그리퍼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유공업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공대학리 이지공업은 유공업 전문 제조기업 KCC 전공과 함께합니다.